안녕하십니까. 신짜오 베트남 TV 뉴스입니다. 베트남이 2020년 아세안 의장국으로 취임했습니다. 지난 4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35회 아시안 정상회의 폐막식 겸 아세안 의장국 취임식에서 웬 쐐 푹 베트남 총리는 의장국 지휘봉을 넘겨받았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프라요 차노차 태국 총리는 베트남은 태국으로부터 의장국 지위를 이어받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 및 세계 평화, 자유, 안보, 경제 번영을 위한 동남아 국가 간 협력을 증진하겠다는 연설을 통하여 베트남이 2020년 아세안 의장국인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휘봉을 넘겨받은 푹 총리는 2020년 아세안 의장국 선언문에서 아세안 공동체의 가치와 특성을 보다 심화시키고 아세안 기구의 효율성을 개선해 세계 공동체 속에서 아세안의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푹 총리는 아세안 공동체 역할의 이행 강화 및 안정 유지, 공동체 간 연결 강화를 통한 4차 산업혁명 준비, 아세안 공동체 의식 강화, 공통 목표 도출, 다른 경제 공동체와의 협력 강화, 제도 개혁을 통한 효율성 증대 및 아세안 혁신 등 5가지 핵심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베트남은 내년부터 아세안 의장국과 더불어 UN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될 예정이 되어 있어 2020년은 베트남의 외교적 지위가 한 단계 상승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 하나은행은 지난달 말 베트남 중앙은행으로부터 지분 인수를 승인받아 베트남 자산규모 1위 은행인 베트남 투자개발은행 VIDB 외국인 전략적 투자자 지위를 얻었다고 12일 보도했습니다. 하나은행은 이번 지분 인수로 BIDB의 2대 주주가 되었고 이번 투자는 한국 은행 사상 최대 규모의 해외 전략적 지분 투자입니다. 하나와 호찌민 등 2개의 영업점을 통해 현지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영입해온 하나은행은 앞으로는 베트남 전역에 1000여 개 달하는 VIDB 영업점을 활용하여 선진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나은행 측은 이번 지분 인수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1957년 설립된 VIDB는 베트남 4대 국영 상업은행 중 하나로서 증권, 보험, 리스, 자산관리, 자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 7월 VIDB가 발행하는 신주를 1조 148억 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VIDB와 맺었습니다. 삼성이 베트남에서 가장 수입 높은 기업 톱 10에 올랐습니다. 10월 6일 하노이 국가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리포트 VNR 행사에서 2019년 최고의 수익성을 낸 베트남 500대 기업의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VNR은 프로핏 500 순위에 올해 베트남에서 수익성이 가장 높은 기업 10개 외 업종별 명단을 발표하는 연례 행사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가장 수익성이 높은 기업 톱 10에는 페트롤리맥스, 삼성, 비에텔, 빈그룹, 비나밀크, 비에젯 등이 순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본 랭킹의 순위별 기업 목록과 순위는 가중 점수를 부여하여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평가되며 주요 기준은 수익성 지표인 총 자산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 수익률, 세전이익, 매출입니다. 낮장을 출발해 대구로 올 예정이던 TA 항공 여객기가 기장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출발이 9시간 지연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3일 TA 항공과 탑승 승객에 따르면 오전 2시 10분 낮장을 떠나 대구로 출발할 예정이던 TW160 편이 기장이 공항에 도착하지 않아 지연됐습니다. TA 항공 관계자 설명에 의하면 기장이 몸이 좋지 않아 공항에 오지 못하면서 출발이 지연됐고 이에 따라 승무원 최소 휴식 시간을 지켜야 하여 승무원 교체에 추가로 시간이 소요됐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TA 항공은 공항에서 밤을 새우는 승객을 위해 인근 호텔을 알아봤으나 방이 없어 공항 내 VIP룸을 함께 사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TA 항공 160편 출발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연기되어 당초 출발 시각보다 9시간 20분이 지연됐습니다. TA 항공은 현재 승객들과 보상 문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한 중학생이 페이스북에 한국 아이돌 그룹 BTS의 안티 페이지를 만들어 활동하다가 적발되어 학교에서 유기정학과 반성문 공개 낭독 등의 처분을 받아 논란이 거셉니다.
8일 일간 뚜오이째 등 베트남 언론에 의하면 호찌민시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8학년 큐군은 지난 6월 27일 페이스북에 안티 BTS 베트남이라는 페이지를 만들어 BTS와 팬클럽 아미를 모욕하는 글과 사진을 끊임없이 올렸다고 합니다. 이런 행동을 본 같은 학교 동창과 졸업생들이 학교 측에 항의 메시지를 잇따라 보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학교 측은 운영위원회를 열어 지난 5일 큐군에게 전교생 앞에서 반성문을 낭독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유기정학 처분을 내리고 남은 학기에 도덕 점수를 깎기로 했습니다. 큐군의 학교 교감은 큐군에 대한 처분은 K-POP 그룹의 명성 때문이 아니라 어린 학생을 보호하고 교육하기 위하여 내려졌다고 이번 체벌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소식이 현지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확산되자 찬반 논란이 일어났고 가혹한 처벌이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큐군의 아버지는 아이가 억울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면서 처분이 가혹하다고 밝히고, 또한 다른 학부모는 해당 학생은 겨우 8학년으로서 자신의 언행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어린 나이인데 학교 측의 처분이 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큐군이 다니는 중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청은 현재 학교 측에 해당 사안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베트남에서 환경 오염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4일 일간 베트남 뉴스에 따르면 베트남 천연자원 및 환경정책전략연구소의 웬 후앙남 박사는 지난 12일 환경 관련 워크숍에서 환경오염이 악화하면 베트남은 경제 성장에 더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습니다. 호황남 박사에 의하면 올해 세계은행 보고서를 인용하여 베트남은 2035년 환경오염의 영향으로 국내 총생산의 3.5%가 억제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베트남은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 세계 4위 국가라면서 이와 관련하여 박사는 베트남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워크숍에 참가한 베트남 천연환경부 차관도 베트남의 사회 경제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됐지만 경제 성장 과정에서 환경 변화와 오염을 낳았다면서 현재 경제 모델을 순환 경제로 바꿔야 지속 가능한 성장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최근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심각한 환경 오염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지난 8월 말 하노이 시내에 있는 형광등 업체 창고에서 불이 나면서 다량의 수은이 노출되는 바람에 인근 주민이 긴급 대피하고 군부대까지 투입되어 제독 작업을 벌여야 했고, 지난 10월 초에는 하노이 남서부 지역의 상수원에 폐유가 대량 유입되는 바람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어 식수 확보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후진국형 환경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 하노이 앞 호찌민의 대기 오염도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일이 잦아지자 최근 베트남 총리는 직접 대책 마련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떠인인 성이 40년 전 억울한 징역을 산 무고한 시민 7명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1979년 7월 26일 용뚜원 롯다리 주변의 쌀공장에서 19g의 금이 도난됐는데, 당시 검찰은 8명의 용의자를 아무 증거 없이 기소했다고 합니다. 이후 용의자들은 45개월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1983년에 모두 석방된 사건입니다. 이번에 사과를 받은 7명 가운데 6명은 생존해 있으며 나머지 1명은 2013년 95세를 일기로 이미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2018년 1월 본 사건의 피해자 중 1명은 먼저 무죄를 인정받아 피해 보상금으로 6억 6천만 동을 수령했고 나머지 7명도 무죄가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당국의 공식 사과문을 접한 희생자들은 감옥에서 보낸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고 비록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지만 그동안의 심적 고통을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겠냐고 말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신짜오 베트남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